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정을 크게 버렸어 가자. 이번 강의에서는 농협중앙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항목별로 어떤 사항들을 좀 적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앙에 준비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 채용 공고를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농협의 계열사들은 자기소개서를 정말 면밀하게 보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사항에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항목별로 요구하는 것들을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명확하게 명시를 좀 해놓은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문항을 분석을 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해야 하고요. 나의 경험을 적절히 이렇게 섞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라인드 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이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제출 관련해서 블라인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이런 작성 위반이라든가 불성실 기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불성실 기재는 표절이라든가 분량이 너무 좀 부족하다든가 반복적으로 작성을 했다든가 혹은 여러분들 이거 정말 별표입니다. 이거는 블라인드 사항에서 이렇게 명시되기 전에도요. 농협 그룹에서는 타사명 기재하는 것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타사의 이름을 넣지 않도록 이건 정말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체의 여러분들의 사항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학교명이라든가 또는 가족관계, 경력사항 이런 것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드러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명도 마찬가지이고요. 영어 이니셜이라든가 뭔가 유추가 되게 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사항에서는 뭐 구성원들의 이름, 소속 관계, 직위, 직장 이런 것들 뒷배경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전혀 드러나지 않게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경력 관계입니다. 여기서도 근무 부서라든가 명칭 이런 것들의 정보가 전혀 드러나지 않게 땡땡 회사, A사 이런 식으로 기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사실상 조금 유의하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 제출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위배가 되는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문항은 100자부터 그리고 700자 이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들을 좀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녹여내서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700자 이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이 최대 글자 수의 90% 이상은 기왕이면 작성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분량을 좀 630자 이상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문항별로 이렇게 글자 수가 700자 정도 되니까 여기에 간단하게 소제목을 달아주면 조금 더 가독성의 확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번 문항에서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지원 이유, 무슨 역량과 노력 과정, 기여 방안 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와 여러분들의 노력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괄호가 명시되어 있는 문항들은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항에서도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의 사업 추진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쟁력 제고 방안과 디지털 역량 이런 것들을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게 작성해 주세요 라는 것이죠. 3번 문항에서는 인재상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상 중에서 여러분들과 어울리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것들을 구구절절 설명과 나열식으로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거로 경험을 들어서 기술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계속 이렇게 기술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경험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4번 문항에서는 직무 비전과 개인 비전을 물어보고 있고요. 5번 문항에서는 연예인과 비슷하게 이렇게 자유기술 여러분들의 사항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지원 동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량, 해당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 과정과 경험이죠. 경험. 그리고 결국에는 중앙에 와서 어떤 식으로 기여하겠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4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해요. 이때의 작성 포인트는 지원 동기죠. 그래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중앙회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라는 건데요. 근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사실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내가 이 직무 적합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직무 적합도와 조직 적합도는 따라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조직에서 잘 적응을 해서 나는 이런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역량은 이런 경험 때문에 배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는 항상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 문항에서 특히 다 읽어봤을 때 뚜렷하게 보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꼭 3가지 질문을 던져보라라고 하는데요. 그 질문은 왜, 무엇, 그리고 어떻게입니다. 1번 문항에서는 이 3가지 중에서 무엇과 어떻게가 딱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라고 하는 것에는 지원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지원 동기가 딱 드러나야 하고요. 그리고 그 역량 배양 경험과 기여 방안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입니까? 라고 해서 설명이 아니라 결국에는 방법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셨다면 아, 이게 빠져 있구나. 다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 이제 금융만을 묻는 이런 농협은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농협은행이 났기 때문에 같은 농협 계열사이기도 하니 중앙에도 좀 비슷하게 써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사업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회의 본연의 기능 이것에 맞추어서 조금 더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